지난밤 FOMC 회의 결과요. 미지근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미지근한 거 딱지색인데 FOMC 회의 결과가 그러하더라고요. 지난밤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길래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실망하고 밀려났는지 그 원인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있었던 일들 확인하고 오시죠. 벤 버냉키 의장 만나고 오겠습니다. We're prepared to do more. We have to get, I think,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the economy, about where things are going, about what's happening in Europe. I guess I would add to that, though, that each of these non-standard programs does have various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it, with respect to market functioning, with respect to financial stability, with respect to the exit process. And so I don't think they should be launched lightly. I think there should be some conviction that they're needed. But if we do come to that conviction, then we'll take those additional steps. I wouldn't accept the proposition, though, that the Fed has no more ammunition. I do think that our tools, while they are non-standard, still can create more accommodative financial conditions, can still provide support for the economy, can still help us return to a more normal economic situation. That being said, again, any other support that is forthcoming, any other economic policies that are undertaken that are helpful in terms of making our economy stronger are welcome. But I do think that monetary policy still does have some capacity to strengthen the economy by easing financial conditions. 네, FRB 의장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좀 들으셨는데요. 키포인트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FOMC 회의에서는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게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 그러니까 6년에서 최장 30년 만기에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장기 금리 하락에는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부분에 대책이 나온 거고요. 또 하나, 2014년까지 제로 금리를 전망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고용 증가율 둔화,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도 함께 쓸 수가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보였었습니다. QE3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약간 그 뉘앙스는 비쳤던 것 같습니다. FOMC 완화 조치 수준은 현재 상당한 수준에 놓여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QE3 제3차 양적 완화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QE3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당연히 FOMC 회의 결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세 개 당이 뭉쳐서 연정을 구성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그리스가 어떠한 높은 산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고요.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 특징주 가운데서는 항공주 흐름 괜찮았고요.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요. 또 앞서서도 마감 특징주에서도 점검을 해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뭄 때문에 농업 관련주가 오늘 국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 투자 포인트는 없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결자산관리 진용준 대표와 함께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FOMC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상했던 그 수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평가하셨어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시행책은 역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먼저 네네. 진행을 한다는 거 예상대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예상대로 좀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마지막 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판단 안 한다는 다행감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기대에 따라서 실망감도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어디까지나 네. 투자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장 보면은 지금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일단 연장해놓고 연말 이전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태가 전부 완화 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또 기대를 해본다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뭐 양적 완화가 아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이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좀 진행을 하려는 의지도 한편으로는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2014년까지 이제 초저금리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부분은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하게 있는데. 지금 2012년 이제 중순인데 2013년 이후 14년까지도 좀 멀리 보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부진 시에는 앞서서 이제 연설에서 나왔지만 부진이 추가적으로 심화될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부양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네네. 역시나 뭐 말은 여전히 좀 기대감을 좀 그럴싸하게 남겨놓는데 해요. 예. 네, 이런 부분들 영향을 주면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하루 중에 우리나라 지금 지수에 영향을 준 것들 보면 또 MSCI 지수도 있었어요. 네, 편입 불발됐다는 소식도 들렸죠. 네, 그 덕분에 뭐 좀 편입되면서 지금 당장 외인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네. 그 펀드라든지 주식형 펀드의 뭐 외인들의 매수세 또는 장기간에 걸친 어떤 이미지 쇄신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외인 거래 규모 둔화는 아직까지는 당장 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또 HSBC 이제 PMI 지수 나왔는데 이 제조업 지수라는 것 역시 48.1로 기준을 본다면은 50 이상의 지수가 나온다면은 좀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이제 50 이하라면은 좀 이제 약세로 보는데 48.1 8개월째 지금 위축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내달 2일쯤이 이제 정확히 나올 텐데 뭐 일단은 전망치로는 좀 반갑지 않은 수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스 쪽 소식도 점검해 주세요. 그리스 쪽에서 이제 그 연합 정부가 구성됐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려왔는데 뭐 예금도 몰리고 있고 관광객들의 예약률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또다시 그리스에 대한 이슈는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기간이 워낙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잠깐 잠겼다고 하더라도 뭐 마음 놓을 네.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단기간에 좀 하여튼 마음은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IMF 쪽에서도 그리스 연정 구성이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제 네. 전문가 집단을 보내서 그쪽에서 어떤 협상을 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구제금융 조사를 위한 어떤 즉시 파견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또 이제 EU나 ECB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IMF에서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꺼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민당 같은 경우에는 1위 하고 나서 추가로 50석 받아서 179석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지런히 연정 구성을 하는 데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정권을 쥐어잡은 신민당이 긴축 정책을 펼칠 텐데 국민들이 얼만큼 받아들일지 이 여부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구제금융 재협상에도 또 유럽연합과의 좀 이제 마찰은 없을지 이것도 함께 체크해봐야 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죠. 내일 밤에도 유럽 정상회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도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꾸준하게 뭐 이벤트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가 끝나고 나서도 스페인 쪽에 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일단은 21일부터 22일까지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의가 또 있고요. 22일부터는 유로 4국 정상회담인데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 이후에 또 나오는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 마침 또 스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8일부터 29일까지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차례차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리스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일단락된 상태에서 이제 가장 집중되고 있는 부분 역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리스의 문제를 해결되기 전부터 스페인이 어쩌면 더 큰 문제다라고 언급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강조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리스가 정리됐기 때문에 그리스만 정리됐다고 해서 지금 마음 놓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그리스 해결에도 여러 가지 우리 좀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쪽도 규모가 워낙 규모인 만큼 그리고 뭐 국채 발행 일정들도 계속 있긴 한데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지표나 아니면 회의 일정 이런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예. 자,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 모았던 특징 종목들 살펴볼게요. 항공주도 흐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나갔잖아요. 우리 기름값 부담도 얼마나 컸습니까? WTI 가격이 8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8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항공주들 화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화답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이 항공주들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어떻게 볼까요? 조금 더 괜찮겠습니까? 놀러 간다면 지금 좀 제일 놀러 가고 싶겠죠. 네. 근데 마침 이렇게 하락하는 유가까지 도움을 좀 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유가 하락세가 큰 도움이 돼서 오늘 항공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강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느냐? 일단은 단순히 봤을 때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 비용 또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겠죠. 당연히 영업이익 개선세나 향후의 어떤 실적 개선세 기대할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배럴당 1달러 하락할 경우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75억 정도 유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아, 이거 원인가요? 아니면 달러 기준인가요? 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190억의 이익 개선 효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 하락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유가 때문에 뭐 우리 유류 할증료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다음 분기, 그러니까 3, 4분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호재로 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항공주들의 성수기가 여름뿐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여름에 특히 많이들 사실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쪽을 더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사실 그 성수기 효과라고 한다면은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좀 한풀 꺾여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구석은 유가라든지 3분기 이후의 실적 개선세입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성수기 효과도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은 성수기뿐만 아니라 유가라든지 환율 부분에 오히려 이 항공주는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여행주와는 또 살짝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유가 하락 덕분에도 이제 비용 감소 효과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성수기 효과까지 반영을 해서 3분기에 본격적으로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당장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 그리고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에 대한 질문을 좀 여러 번 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소형주의 현재 메리트,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주와 또 이제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도 한 470선 이상을 유지해 준다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중소형주의 개별주 랠리 여전할 것이다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침 480선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단기간에 좀 이제 하락 전환도 되기도 하지만은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냥 종합주가 지수와는 개별주 성격에서 디커플링 되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코스피에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좀 디커플링 되는 이런 개별주들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아직은 없지만은 이 부분이 아직은 아쉬움이지만 멀리까지 봤을 때 순환매 장세가 있기 전까지는 좀 단기간에 편안한 중소형주 랠리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개별주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농업 관련주들 오늘 괜찮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요 요즘 같은 시장에 물론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후가 변화하는 거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그렇고요, 농업 관련주도 그렇고 좀
괜찮은가요? 그쪽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두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태양광이 그렇게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그 시즌 이전에는 몇 년 동안에 이미 전조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슈가 됐었죠. 사업도 발달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뭐 대체 에너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들썩거리는 건 역시 뭐 정책적인 기대감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이슈가 단기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조금 멀리까지 본다면 사업군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그쪽 이제 업종 현황이 좀 나아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당장은 좀 들썩이더라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추세를 보시려면 역시 회사가 건실하게 내년 후년에도 있어야 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관련된 어떤 오늘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중장기적 매력보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매력이 사실상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시면요. 그런 기업들 딱 이렇게 한목에 묶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런 재밌을 것 것들은 같습니다. 괜찮고 이런 네. 것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나중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경제 일정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